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팟파이어에서 우리가 이 지금 처방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계속 처방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기본 설정으로 별도의 설정을 정의하지 않고 파이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료과 어떤 진료과를 의미하는지 어디가 진료과가 많은지 그걸 나타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네, 진료과 이걸 가지고 하면 파이 그래프가 이제 진료과와 금액 가지고 하죠. 네, 진료과의 금액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파이 그래프가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이거 먼저 끌까요? 각 색상이 어떤 진료과를 의미하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죠? 어떤 진료과의 값이 가장 큰지 등이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순환내과와 네, 소화기 내과 그중에서도 이제 소화기 내과가 더 크네요. 그죠?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법리 대신 차트에 진료과와 비율을 직접 표시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목 표시 숨기기에서 이렇게 금액을 이제 표시할 거다. 이렇게 아니면 금액과 진료과를 표기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죠? 값을 넣어야겠네요. 사용자 어떤 표현식으로 할지 진짜열로 스트링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다가 표현식을 넣어야겠네요. 이 방법은 조금 이따가 표시할 거고요. 우리가 네, 여기서 요 레이블을 보려면 요 속성에서 여기 레이블 여기에서 부문 백분율 값 범주 여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각 색상이 어떤 진료과를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법리 대신 차트에 진료과의 비율을 직접 표시하고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글자 크기를 이제 바꾸는 방법도 역시 속성에 가서 이 섹터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꼴에 대해서 크기가 이제 기본값인데 요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어떤 진료과의 값이 가장 큰지 시계 방향으로 정렬해서 뭐
큰 불편 없이 한 번에 차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각화를 보는 대상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서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셔퍼파이어 시각화를 작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 테이블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이 테이블. 뜻은 처방 데이터로 바꾸면 엑셀의 테이블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각화를 생성하기 전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로드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테이블 형태로 보는 거죠. 익스파 파일에서도 엑셀과 같은 이 표 형태의 시각화인 테이블을 제공합니다. 이 로드한 테이블은 행과 컬럼으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상세 정보를 보고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테이블을 한번 보면 여기서 아까 상단 작성 목대에서 시각화 유형을 클릭하고 여기 테이블을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테이블이 나옵니다. 마킹은 행을 클릭해서 이렇게 마킹하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마킹된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요. 내가 여러 개를 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것만 하실 때는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면 됩니다. 컬럼 머리글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면 컬럼의 정렬, 맞춤, 이동, 스타일, 숨기기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설정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테이블의 행을 컬럼별로 정렬하고 컬럼의 폭을 맞출 수 있고 순서를 맨 앞이나 맨 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컬럼 이름이나 값이 테이블에 표시될 때 좌우 중간 등의 위치 정렬을 할 수 있고 해당 컬럼만 테이블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테이블 상의 순서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렇게 컬럼 머리글을 클릭한 상태로 원하는 컬럼 사이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행 전체 값을 복사할 수 있는데 필요한 행 만약에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복사해서 엑셀에다가 정확히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 들어갑니다. 셀의 값을 복사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셀의 값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셀 복사가 있습니다. 셀 복사. 그때 값을 선택하시고 엑셀에다가 넣기 하시면 됩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값의 글자가 틀렸거나 값을 바꾸고 싶다면 테이블 또는 시각화 또는 상세 요청 정보에서 직접 해당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조정 좀 하고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먼저 우리가
테이블 그리기가 있었고요. 마킹하는 법 했었고, 칼럼, 사이트를 통한 설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동도 있었고, 네. 행 전체의 값을 복사하는 게 있었고요. 성, 셀의 값을 복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 바꾸기 한번 해볼 건데요.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글자가 틀렸거나 값을 바꾸고 싶다면 테이블 시각화 또는 상세 요청 정보에서 직접 해당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컬럼의 서식을 변경하거나 데이터 테이블 전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컬럼의 값 몇 개만 바꾸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범주를 하나로 결합하려면 마크된 범주에서 그룹화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을 바꿀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컬럼 안에 값을 모두 바꾸는 경우와 특정 행의 값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컬럼 안에 값을 모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이라고 환자 성별에 남자라고 되어 있는 거를 남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남자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 더블 클릭하거나 우클릭하면 바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값을 남자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컬럼에 모든 해당 항목이 선택되어 있으면 그걸 다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 항목만 바꿀 거면 얘기인데 일단은 모든 항목이니까 적용을 누르면 남이 다 남자로 바뀝니다. 다시 원래대로 컨트롤 Z 하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시각화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 바꾸기는 데이터에 대한 변환이지 데이터에 대한 변환으로 추가되고 데이터에 대한 변환으로 추가되고 데이터 소스의 원본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데이터가 다시 로드되는 경우에 로드 후 변환이 다시 적용되며 규칙에 일치하는 모든 추가 행도 분석에서 바뀝니다. 만약에 얘를 남자로 바꾸고 이 데이터를 다시 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값 바꾸기 남을 남자로 바꾸고 적용한 다음에 이걸 껐다가 얘도 껐다가 다시 끄고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수강 데이터 이렇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그죠? 네, 원래대로 돼 있죠? 확인. 확인.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원래 데이터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정 데이터의 값만, 행만, 특정 행의 값만 바꾸는 경우 여기 김건호라는 분께서 나이가 20, 김건호라는 분이 나이가 있죠? 네, 이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분이 좀 많네요. 그래서 김건호를 의사가 아니라 네요. 의사 나이가 있고 환자 나이가 있고 이게 이제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담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사로 한번 조회한 다음에 김건호만 이제 좀 보고요. 네. 많이 있죠. 이 중에 이제 이분이 김건호라는 의사가 환자 네 분을 꽤 많네요. 꽤 많이 담당하시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다 담당하는 건데 이 중에서 20에 있는 이 값을 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따닥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그죠? 네, 따닥하게 더 빠르죠. 이 항목만 이제 체크가 된 건지 다른 것까지 다 체크가 된 건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9를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면 적용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이 키 칼럼 선택을 누르셔야 돼요. 키 칼럼 선택을 누르고 데이터 테이블에서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칼럼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컬럼 선택 링크를 클릭하면 컬럼을 선택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특정 행을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을 아래 그림처럼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죠? 따닥해서 일로 옮겨 주셔야 돼요. 그럼 넘버 컬럼의 값은 각 행마다 고유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행의 넘버 값만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키 컬럼 대상자가 나오고 아래 그림처럼 적용 버튼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값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누르시면 값이 바뀌고요. 경우에도 값 바꾸기는 데이터에 대한 변환으로 추가되고 데이터 소스의 원본 데이터는 이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데이터가 다시 로드되는 경우 로드 후 변환이 다시 적용되며 규칙에 이치하는 모든 추가 행도 분석에서 바뀝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 캔버스 여기죠. 여기 데이터 캔버스에서 한번 변환 편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특정값 바꾸기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네, 그 변환 편집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 변환에서
해당 방법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됩니다. 환전 I 칼럼에서 이전 값은 이거였고 이걸로 바꿨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테이블에 필요한 부분들의 표시를 변경할 때 우리가 속성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글꼴 변경하라, 칼럼 표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빼거나 셀 값의 색상을 표시하는 거 이런 설정을 할 수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속성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 외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가 해당 시각화에 대한 주석을 메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의 여기 설명, 검예 또는 시각화에서 이 설명을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의 설명 표시,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테이블에서 설명 표시 부분이 사라집니다. 제목에서 오토 타이틀, 요 옵션을 사용하면 시각화를 다르게 구성할 때 시각화 제목이 자동으로 바꿉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면 제목을 변경할 수 있고요. 만일 제목 표시줄 표시 부분에 체크박스 해제하면 테이블에서 제목 표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BMI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기존 거 좀 다 끄고요. 데이터에서 이제 체지방, 체질량 지수 있죠? 이 데이터를 한번 가져다 드래그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가져와 보면 테이블 있죠? 여기에서 테이블. 여기에서 속성 범위, 여기 다음 범위 항목, 표시의 설명 부분에 박스를 표시를 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방 데이터가 아니라 체질량 지수로 바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법리에서 설명, 여기서 설명 이 부분에 체크했죠. 다시 여기에서 속성 설정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아까 테이블 그리기, 마킹, 컬럼 타이틀 동안 설정 이 부분 이렇게 했죠. 값 바꾸기까지 했고 이번에 이제 속성 설정까지 한 속성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 설정에는 일반 속성이 있고요. 외관, 그리고 글꼴 칼럼, 백, 컬러 모드,
이 정도 일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속성에는 설명이 이제 달 수가 있어요. 설명. 그래서 이 설명을 내가 만약에 BMI가 뭐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BMI는 신체 어떻게 할까요? 뭐 요거는 뭐 사이즈는 여기서는 크게 할 수 없죠. 네, 신체 질량 지수 그리고 체중을 자신의 키로 자신의 키의 제곱과 나눈 숫자다. 이런 어떤 설명을 넣었으면 시각화에 이제 설명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리를 보면 여기 이제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만약에 시각화했을 때도 나올 겁니다. 요거를 또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 법리에 요 설명을 또 빼면 여기 또 안 나오죠. 설명을 다시 추가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외관을 보게 되면 요 머리글 행이 있죠. 콜럼 머리글의 행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요. 데이터 행 여기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결된 칼럼 수를 보면 스크롤 막대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스크롤되지 않는 칼럼 수를 지정할 수, 칼럼이 많을 때 특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컬럼을 동결하지 않았죠? 테두리 표시, 테이블에서 테두리가 보이도록 셀 테두리 표시를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여기 좀 보기가 더 좋네요. 그리고 스팟파이어의 웹 클라이언트에서 테이블에서 테이블 내보내기 허용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해당 시각화에서 지정된 마킹 색을 사용해서 마크된 항목을 구분하려면 이 체크 표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걸 취소하면 마크 해제된 항목이 흐리게 표시되고 마크된 항목이 원래 색이 유지가 됩니다. 윗골 부분은 윗골 크기, 굵기, 기울기 등을 뭐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칼럼은 테이블에 표시하고 싶은 칼럼만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제거하고 싶다.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새 칼럼 추가를 해야지 이걸 체크해 놓지 않으면 새로 칼럼이 생성해도 테이블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색은 원하는 색상을 조정할 수 있는데 색 그룹 구성표에다가 이제 추가를 눌러서 선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할 수가 있죠. 색 구성표 그룹화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원하는 컬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그룹화된 컬럼들이 일괄로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추가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그죠? 네.
에 대한 그라데이션 값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색 그룹 구성표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선택한 칼럼의 형식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선택한 칼럼의 형식이 다르면 에러가 납니다. 칼라 모드에 이 드롭다운을 눌러보면 가능한 옵션이 선택창에 나타나요. 그라데이션 할지, 세그먼트를 할지. 그라데이션은 연속하는 척도 모드의 컬럼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수치 사이의 단계적인 색상 변화로 그라데이션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세그먼트 색 모드는 연속형 척도 모드의 컬럼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지점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항목을 고정색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은 말 그대로 원줄며 척도 모드와 연속형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항목은 단일 고정의 색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유한 값은 문자형 또는 연속형 척도 모드의 컬럼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범주별 색 모드와 비슷하게 범주별 색 모드와 비슷하며 컬럼의 고유한 값별로 다른 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펴본 네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 아랫부분에 색 구성표가 색상이 표시되죠. 그 색상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색 구성표 그룹화를 선택하고 컬러 모드에서 그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죠. 색을 눌러서도 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 구성표 어떤 기준으로 컬럼의 색을 적용할지에 대한 스카파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미리 색을 구성해 놓은 표입니다. 그죠? 이걸 클릭하면 구성표가 펼쳐지고 컬럼의 형식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집니다. 상위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10개의 항목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상위 10부분을 더 더블 클릭해서 10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위에는 데이터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진 10개 항목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X 초과는 평균을 초과하는 값들의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고정색으로 표시됩니다. X 미만은 평균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값들은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고정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색은 최소값부터 평균값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평균값부터 최대값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항목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3색은 최소값부터 쿼터 1, 25%이죠. 퍼센틸 100분위 수 중에서 Q1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Q1부터 Q3는 Q1부터 Q3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항목은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Q3부터 최대값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색깔은 뭐 조금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양수 및 음수는 양수는 녹색, 음수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